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요? 오늘은 제가 쉽게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핑코치 다카포입니다. 부자 되는 방법, 실천하기가 어렵지 웬만한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N은행 우수직원 이도원 작가님께서 돈을 쉽게 모아라를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으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부자가 되는 시작점은 뭐니 해도 종잣돈이겠죠? 종잣돈을 굴려 목돈을 만들고 이 목돈도 굴려서 우리가 원하는 종착지인 부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점인 종잣돈 모으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종잣돈을 모으는 출발점은 잘 알다시피 절약입니다. 여러분, 급진급파 아시나요? 급한 살은 급하게 뺀다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절약도 이런 방식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5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돈으로 한 달간 생활비로 지내보세요. 1인 가정이 아니라면 40만 원을 가족 인원수에 맞게 이체해 보세요. 예를 들어 5인 가족이라고 하면 200만 원을 이체하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계좌의 예산으로 한 달간 지내는 겁니다. 예산 안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비가 가장 중요한데요. 배달앱을 지우고 외식 대신 식재료를 밀프렙을 하여서 건강한 집밥으로 대신하고 회비만 내고 한 달에 두세 번도 가지 않는 헬스장 대신 공원을 걷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을 관리하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예산을 넘겨 돈을 사용할 위험을 줄이고 복잡하게 가계부를 쓰는 데에 시간과 감정 소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 계좌 내역을 열고 결산을 통해 칭찬과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쉬운 지출이 있었는지 의미가 있긴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지출할 수 있을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출의 의미를 따져가다 보면 무의미한 지출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만 쉬어도 지출하는 고정 지출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원래 지출해야 하는 돈은 세상에 없습니다. 새는 돈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TV가 없는 집은 1, 2, 3번에 전화해서 수신료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지불 중인 월정액 서비스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약하는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축은 크게 적금과 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에 나와 있는 이율은 보통 예금이 적금보다 더 낮게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같은 금액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예금이 적금보다 더 큰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예금의 경우 1년 만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1년 동안 예치하는 데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하는 반면 적금은 입금 시기에 만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해서 이자를 지급하여 예를 들어 1년 만기 적금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마지막 월에 저축한 금액은 1년치의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1개월치의 이자만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모아 1년 만기 적금을 가입하여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서 1년 정기예금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다시 또 1년 만기 예금을 가입하여 연복리 상품을 만들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자를 포함하여 다시 재예치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은 돈이라도 적금을 통해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약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리해보면 매월 50만 원을 체크카드에 이체하여 생활비 지출을 관리하고 동시에 가능한 최대의 금액을 적금으로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잣돈이 쌓여가는 동안 돈을 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10분만 경제신문을 보세요. 처음에는 10분 동안 경제신문을 읽고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동안 읽은 기사들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이 호황인지 불황인지 투자를 기다려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책을 3권만 읽어보는 겁니다. 한 분야의 투자 전문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일단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 분야를 정하여서 책 3권을 읽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다 보면 엉덩이가 무거워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투자는 한 발을 내딛고 다음 수를 내는 실전 영역임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3번째, 소중한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종목에 투자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남의 카더라 하는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종목에 투자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 절약하고 투자하는 일들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는 최대한 크게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큰 목표일수록 방해물이 완전히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더라도 이 방해물에 가려져서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을 향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또 작은 하위의 주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5개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순위 내에 집중해서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해나가는 느낌으로 차례차례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하나는 이 모든 일들을 지속해 나가는 데 대한 파트너를 만드는 것입니다. 팀을 이루면 다양한 재미를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팀 안에서 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다양한 시각으로 목표를 위한 과제를 조명하고 투자를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투자해보세요. 그 파트너에 핀코치인 저도 꼭 넣어주시고요. 어떠신가요? 이제 돈을 모으는 것은 물론 부자 되는 길까지 조금은 쉽게 느껴지셨을까요? 다음 주에도 부자 되는데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